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평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저는 시간이 나면 틈틈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참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처럼 건강 관리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식생활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짠 게 먹고 싶거나 단 게 먹고 싶거나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건 너의 몸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몸에 짠 게 부족하거나 단 게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거의 20년 전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내 몸에 염분이 부족해서 짠 게 먹고 싶고 당분이 부족해서 단 게 먹고 싶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식습관이었던 거예요. 평소 단 걸 먹다가 안 먹으니까 습관처럼 단 걸 찾는 거였어요. 이런 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상성은 우리 몸 환경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체온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춥거나 더운 환경에 몸이 노출이 되면 몸 표면의 수용체라는 것이 이것을 감지하고 땀과 호흡량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평소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건강관리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듯 합니다. 우리 몸에 대표적으로 안 좋은 당분 같은 것은 먹고 싶어도 최대한 참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우리 몸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산성이 된 우리 몸의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의 pH 농도는 5에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산성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pH 농도는 0에서 14까지 존재하며 0에서 6까지가 산성, 7은 중성, 8에서 14까지가 알칼리성입니다. 그렇다고 중성은 안전하냐 라고 물으시면 그것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1기나 2기 암 환자들도 pH 7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7보다 높은 8에 가까운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의 환경을 토양이라고 한다면 염증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암도 염증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토양이 산성이면 염증이란 씨앗이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염증 씨앗이 안 자라겠죠.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방법 중 하나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자입니다. 육류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특히 육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화지방이 염증을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합니다. 염증세포는 우리 몸의 혈관과 림프절을 통해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히 암세포는 지방산을 먹고 자란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죠.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산성화 속도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보통 고기 먹고 힘내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더욱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예를 들면 사골 많이 드시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아플 때 뭘 먹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평소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위장을 쉬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동물들도 몸이 아프면 배를 감싸고 웅크리면서 밥을 안 먹잖아요. 우리 몸 스스로 면역 체계를 형성해서 자가치료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꼭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라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유의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우유에는 IGF-1이라는 인슐린 성장 인자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산성화된 몸에서는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직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그 이유가 전립선암과 유방암 세포의 아포토시스, 즉 자살세포를 방해하고 그 결과 암세포의 증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라떼를 드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우유 대신에 오트, 즉 귀리로 바꿔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밀가루, 설탕과 같은 인공 감미료, 식용유 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산성 환경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미네랄입니다. 산성 정도가 심하면 그만큼 미네랄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 안의 세포 환경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산성식품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미네랄은 부족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T세포인데요. T세포는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로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칼륨이 풍부할 때 활성화되는데요. 이 칼륨은 보통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류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미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불규칙한 식습관, 업무 스트레스, 심지어 우리는 태어나서 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산성화가 되는데요. 이걸 빠르게 중화하지 않으면 계속 산성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 T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의 경찰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바로 죽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T세포가 못 죽이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런 암세포는 NK세포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암세포에 NK세포가 붙어서 포포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고 칼슘 이온과 반응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수분과 염분이 필요한데요. 세포 내에 수분과 염분,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이 NK세포는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암 환자의 NK세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쁜 모양이 아닌 수분과 염분, 칼슘이 부족해서 쭈글쭈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분, 염분, 칼슘을 충분히 갖추고 T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의 환경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육류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 과도하게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셨다면 채소의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떼 커피를 드실 때는 우유보단 오트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밀가루와 설탕, 식용유를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T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수분 유지를 잘해주고 염분과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파프리카, 비트와 같은 채소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채소들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암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드셔도 좋지만 천일염과 함께 드시면 미네랄 섭취도 돼서 더 좋습니다. 오늘은 몸의 환경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해서 외모뿐 아니라 몸속까지 건강해지는 건 어떨까요? 올해가 벌써 2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보통 신년 계획으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